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네, 어제부터 2024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는 등 수시 모집에 큰 변화가 있는데요. 손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을 2달 남짓 앞두고 시작된 대학 수시 모집. 학생들이 각 대학에서 나온 책자를 살펴보며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수시 원서 낼 때라 그것도 경쟁률 잘 보고 고려도 하고 있고 또 정시도 고려해서 정시로도 좋은 대학 가보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과 함께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도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수시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대부분 대학이 수능 시험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대신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였습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자기소개서 제출이 사라진 것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경직되어 있는 선발 기준들을 조금 완화하고 조금은 자유롭고 조금은 창의적인 학생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대학들의 수시 모집 선발 비율도 늘었습니다. 국립대인 전남대가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모집 인원을 늘리면서 3,800여 명을 선발하고 조선대는 지난해보다 500여 명 늘린 4,300여 명을 수시로 선발합니다. 광주대와 호남대, 동신대 등은 사실상 100% 수시로 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수시 대학의 선택 기준을 9월 모의평가의 가채점 혹은 6월 모의평가의 성적을 토대로 수시 대학들을 기준 삼아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15일에 마감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마다 원서 접수 마감일과 마감 시각이 다른 만큼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와 전남 지역 주요 사업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지원 예산이 30% 이상 줄었고 광주가 역점을 두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사업비도 크게 삭감됐는데요. 쪼그라든 지역 현안 예산의 부활 여부는 이제 국회에 달려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 올해 한전 출연금이 300억 원가량 삭감된 데 이어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3분의 1가량 깎이며 개교하자마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에너지공대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실하게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건설과 의대 신설 등의 현안 요구도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년 총선 전에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정부 예산안 반영액이 13년 만에 전년도보다 줄어든 광주는 위기감이 더 큽니다. 인공지능과 미래차 등 핵심 산업의 연구개발 예산이 요청액의 4분의 1밖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도부께서 AI 산업과 미래차 산업과 관련돼서 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아트 회계와 관련해서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좀 챙겨주실 것을 저희 당 입장에서도 이번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잠정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대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율성 공원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달 말로 예정된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광주시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연기된 것도 악재입니다. 지역구 여당 의원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는 광주와 전남은 예산 반영이 더 녹록지 않은 상황.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최근 광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강 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안은 공개한다는 강행 규정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충돌하고 있다며 추후 반드시 개정될 수밖에 없는 조례안을 만들고 의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조례안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숙고의 시간을 가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 목포 문학박람회가 오는 14일부터 목포 문학관과 북교동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디지털 문학관이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김광진 기자가 달라진 박람회를 취재했습니다. 개막 준비가 한창인 목포 문학박람회. 체험존으로 들어가 목포의 문인이나 문학 비평가들의 작품을 손으로 만지면 자세한 설명과 이미지가 세 개의 벽면과 빔 프로젝터를 통해 구현됩니다. 마치 영화 해리포터의 도서관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목포 대표 문인인 극작가 차범석 실에서는 작품이나 양력은 물론 149점의 각각의 연극 포스터와 연극 영상 등을 터치 스크린을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문학과 지성사를 설립한 비평가 김현 선생은 거울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기법으로 그의 문학 사상을 표현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직접 문학 작품들을 터치를 통해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입체적으로 살아있는 영상을 통해서 문학 작품들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학 공간으로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신극 운동을 벌인 김우진 선생과 연극 작가 차범석 선생 등이 나고 자란 북교동 골목길에서도 문학 박람회가 펼쳐집니다. 김우진 선생부터 시작해서 차범석 선생, 또 박하성 선생, 김진석, 김영까지 문학에 영향을 미쳤던 분들이 이쪽 출신이고 이곳에서 성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북교동 예술인 골목에서는 시인과의 대화와 가수들의 공연, 그리고 골목 문학인 투어 등 30여 개의 다양한 문학 관련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진압에 쓰였던 기종의 장갑과 장갑차와 헬기 등을 전시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립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군부대로부터 무상 임대한 장갑차 석 대와 전차 한 대, 헬기 한 대 등을 전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오는 25일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장갑차와 헬기 등은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것과 동일한 기종으로 현재 5.18 교육관에 임시 보관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차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제3기 여수순천 11구 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 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번 시민추진위원회는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과 군경 유족, 시민사회단체 등 2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여순 사건 희생자 지원 사업을 심의 의결하고 특별법 개정이나 평화공원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영업 피해를 본 일부 상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될 예정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화정 아이파크 인근 87개 점포 가운데 합의하지 못한 점포 7곳의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하지 못한 상인들은 미합의 점포들과 함께 공탁금 수령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현대산업개발 측에 원하는 건 단순히 보상금이 아닌 공사기간 발생할 여러 피해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할 때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노란버스 논란으로 현장 체험학습 취소가 잇따르면서 광주시 교육청이 법적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현장 체험학습에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고 법적 보상 범위 내에서 대신 변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여건과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해서 외부 기관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학습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노조가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는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 등 단체 교섭과 관련해 쟁의 행위에 대한 투표 결과 82.5%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늘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도 최근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의 79.4%가 파업에 찬성했는데 곧장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사측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까지는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어제도 광주의 한낮 기온이 30.6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았는데요.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기온이 다소 내려가면서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낮에도 비교적 선선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20mm가 예상되는데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31도로 덥겠습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30도, 고흥 2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9도, 영암 30도, 강진 31도로 평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모레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다소 길게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0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